7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캬사주 3거래일 만에 완료가 끝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빠른 그런 매입을 끝냈네요. 단 3거래일 만에. 자, 헬스케어도 오늘 10만 주가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2거래일 연속 10만 주. 한 번 더 하면 끝이 나나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빠른 시간 안에 끝이 날 거라 보입니다. 자, 그거는 합병과 그리고 기타 다가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합병이 완료가 되면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실적 기반 성장 위해서 그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요. 시장 상황을 한번 좀 훑어볼게요. 코스피가 0.24, 코스닥은 0.8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20 약보합, 헬스케어는 보합, 제약은 1.43 하락을 하였어요.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를 좀 보고 가시죠. 시장 이슈를 봤었을 때 현재 이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미국 금리 불확실성 확대 하락했다. 금리 불확실성 확대에 하락하였다. 에코프로도 1%대 하락. 에코프로 BM은 찔끔 상승했다라고요. 장중에는 얘가 더 컸다가 얘가 계속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뭉쳐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한타임 실 구간이 다가오지 않나. 그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자금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판단하기 앞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2023년도 하반기 상승장이 나와야 3, 4합병도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대형 모멘텀이 있겠지요. 그리고 실적 성장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론 제약바이오는 경기 불확실성에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증시 기반, 금융시장 안정이 좀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그럼 물가가 가라앉으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지죠. 근데 끊임없이 시장에 나와서 연준 의장이나 또는 연준 인사들, 지역은행장들이 나와서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죠. 연준 인사들과 함께. 그리고 실제로 올렸던 선진국들도 있고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명분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다가 그 기울기가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작 0.25% 두 번을 올려서 시장을 박살내려 할까요? 저는 그럴 확률이 무척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 너무 워낙에 많이 빠른 시간 동안 달려왔죠. 그쵸? 바닥에서 워낙에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엔 개인들이 많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국 증시에서도 그나마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거듭 언급을 드리면 먼저 원자재 가격을 한번 쭉 보시죠. 감이 오실 거예요. 국제유가가 WTI가 73.86달러, 123, 이게 10년이거든요. 보시면 물가를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그러고 나서부터 물가가 뛰기 시작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그게 지금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근에 와 있어요. 123달러를 찍고 반토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 가까이 하락해 있죠. WTI. 그리고 볼게요. 가스 오일 가격도 10년을 보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급등을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제조 기술로 보게 되면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 또한 저는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의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질질 끌고 있죠? F-16 전투기가 투입되지 않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보면 고점과 저점의 이 부분에 와 있어요. 물가가 많이 꺾였죠. 보시죠. 가스 오일, 천연가스 보시죠. 얘 또한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바닥에 있어요. 자, 그리고 비철금속을 보이죠. 그 대장 구리의 10년치를 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 있어요. 자, 납.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의 중앙. 아연. 고점과 저점에서 저점으로 꺾여 있어요.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다 얘는. 알루미늄 보는 얘도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에 있다. 엄청 튀었다가 꺾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뛰었더니 그렇게 미친듯이 자이언트 스텝을 해댔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물가는 원자재 가격, 그 다음 수출입 물가, 그 다음 생산자 물가, 이게 도매 가격이죠. PPI, 기업들의 물가지수,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로 쭉 전이가 되는데요. 현재 밥상 물가라고 하죠. 식탁 물가, 생필품 지수는 그다지 체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연준에서는 2%를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시장을 컨트롤할 뿐이다. 금리 이슈는 제 기준으로 지나갔다. 5월 달에 0.25% 올리고 끝났던가 또는 0.25% 한 번 올려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든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은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보는 시황과는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자, 니켈도 보이시죠? 2019년도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 폭락해 있습니다. 그럼 식량을 보시죠. 곡물. 그리고 자, 곡물 이거 볼게요. 옥수수, 대두, 그리고 밀, 옥수수. 이게 3대 식량 지수잖아요. 보시면 곡물 지수 중에서 옥수수가 고점과 저점에 중앙에서 좀 내려와 있죠. 옥수수도 내려와 있고요. 대두도 고점과 저점에서 중앙. 자, 밀가루, 소맥, 고점과 저점에서 바닥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재에서 수출입으로 생산자로 전이가 되겠죠. 물가가 많이 꺾였던 게 보이시죠? 명분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306원, 원화가 찔끔 약세였다. 달러는 101.95. 달러는 이상하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튀어야 되는데 오르질 않네요. 못 오르고 있어요. 달러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 추후에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통화 시스템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도 73.86 아까 보셨죠? 자, 해외 증시는 불확실성이 있다 현재. 니케이가 0.61 상해 0.61 하락, 상해는 0.2, 항생은 0.6% 상승 마감. 혼조세를 보였죠? 일본과 중국은 조금 다른 방향. 일본은 사실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엄청나게 세계 증시에서 거의 대장급이에요. 이것도 찔끔 빠졌다. 미국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찔끔 빠졌다. 중국만 바닥권에서 약간 고점과 저점의 중앙, 항생과 홍콩 H지수는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반등 나온 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굉장히 보기 좋죠? 그러나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증시의 상승은 결국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쭉 흐름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올해만 2,700억 쓴 셀트리온 서정진의 승부수, 명예회장 복귀 2단 자사주 매입. 이건 뭐죠? M&A와 3사 합병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가 부양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추진력이 강한 서해정이 복귀한 만큼 본격적인 3사 통합, 3사 합병, 대형 인수합병 M&A 등 주가를 끌어올릴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이 가격대 14만원대인가요? 14만 8,300원. 저는 계좌를 보지 않습니다. 14만 4,800원. 사실 현재가도 크게 보지도 않아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 뿐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세요. 이유는 이 가격대에 지나고 보면 15만원, 요거 16만원, 14만원. 이 가격대에 머무르는 시간. 지나고 보면 이때 살 걸 하는 시기가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서 14만원대는 정말로 머무르는 시간이 무척 짧을 겁니다. 지나고 보면. 비정상적인 주가이기 때문이죠. 그럼 주가를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출을 끼거나 빚이 끼지 않았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100% 주가를 반영합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보시면 아시겠죠?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자, 그래서 좀 보면 또 셀 동행의 램버스님이시죠? 정말 주주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벨기에 트룩시마하고 그리고 허주마가 낙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베그젤마에 이어서 유럽 연합의 온라인 조달 간보인 테드에서
트룩시마, 허주마 계약 낙찰 공고가 확인되었네요. 자,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뭐 벨기에, 그리고 벨기에, 독일, 뭐 이탈리아가 있겠지만 허주마와 트룩시마. 자,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요 부분을 낙찰받은 소식을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트라스슈마, 허주마죠. 허주마. 자, 그리고 위에 보면 트룩시마가 보입니다. 여기 리툭시마, 트룩시마죠. 자, 금액과 함께 대략 한 두 건의 벨기에 2023년 6월 30일, 2023년 7월 10일 이 두 건을 게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 3억, 원화 기준으로 약 3억인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죠? 유럽 시장의 대부분의 전 제품에까지 직판이 확대가 되고 있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 직판이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 더 자료를 주셨는데요. 2023년 6월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램시마가 점유율과 처방 수량이 보면 좀 줄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를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유효성이나 기타 등등에서 점유율을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점유율이 30%잖아요. 이게 찔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략 한 40% 그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5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아야 되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의 이 램시마를 보면은요. 처방 수량이 전달 대비해서 9.8,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처방 수량이 줄었고요. 점유율이 0.3% 전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줄었습니다. 찔끔 줄었죠? 30%에서 조금 안 되는 수치인데요. 요걸 다시 겪고 나서 정체기를 겪고 나서 다시 성장을 할 거라 사료가 됩니다. 램시마는 바이오시밀러서 압도적이죠. 레미케이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후반 10월 달에 SC를 램시마 SC를 신약으로 허가받고 유럽과 미국에다가 갖다 꼽아야 돼요. 이걸 직판으로 말입니다. 바이오베터와 신약으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언급을 드려도 지금 이 시장에만 꼽아도 돼요. 신약 나와가지고 이 점유율 28%에다만 꼽아도 상관없습니다. 40%까지 못 가더라도. 그리고 유럽 시장 이미 50%가 넘었잖아요. 지금 여기다 갖다 꼽아도 돼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다는 거고요. 자, 트룩시마는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점유율은 3.8% 오히려 늘었습니다. 30.5%죠? 근데 처방 수량은 전달 대비해서 6.6% 줄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8%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3.8%.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는 0.2%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트룩시마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단가이나 이런 부분을 겨쳐나가서 다시 수익성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기를 그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네요. 허주마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허주마는 점유율 1.5%, 전년 동기 대비, 전달 대비 수량, 전년 동기 대비 처방 수량 다 줄었고요. 점유율은 뭐 0.3% 줄었다고 하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1.5%. 얘가 일본에서는 50%가 넘어갔어요. 점유율이. 상징적이죠? 남미에서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주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여기에 ADC, 차세대 먹거리 항암 바이오시밀러이죠? 여기에 ADC와 면역감원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많은 부분들의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죠. 이런 좋은 자료를, 지금 보셨던 자료를 네이버에 셀트리온 소액주주 램버스 한 칸 띄시고 치시면 여기 셀트리온 소액주주 쉼터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좋은 자료를 계속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셀 동행에. 직접 여기 가시면 더 좋은 자료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램버스 님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료가 쭉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또 가셔서 또 멘탈 관리도 받으시고 글자로도 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시니까 요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또 공유를 해 주실 계잖아요. 셀 동행에다가.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3.47, 거래량은 41만 1천주, 0.20 약보합 15만원. 지금의 주가는 의미가 없다.
지금의 실시간 계좌 정보를 보면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5 이렇게 보면서 아 돈을 잃었네. 내 돈 어디 갔어. 그때 팔 걸.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신용과 미수화 이거 쓴 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유자금 또는 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힘 빼시 여기다 힘 주지 마시고 이거 자금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알아서 튑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40, 50, 한 두 달이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50까지 마이너스 30, 40, 50은요. 한 방에 끝이 납니다. 석 달? 한 번 달리면 미친 듯이 달리는 그게 특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지금은 떠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걔네가 들어오면서 쇼 커버를 하면서 물량을 갚으면서 주가를 뛰어나가면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들어와야 돼요. 걔네가 들어와야 기본적으로 주가를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건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건 기관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건 지금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저는 그들과 다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끌어올릴 거예요. 실적 성장 찍어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주가를 잡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 빼시라고요.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 기업 가치의 성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아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본인이 지치니까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회사 생활 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뭐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 가치는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이 중에 반도체를 빼고 30년 전에 투자했으면 좋겠죠. 근데 30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20년 전에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전에 이 중후장대 산업에 투자가 끝났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최소 50배에서 100배를 먹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었었겠죠. 셀트리온은 이미 대형주에 들어왔습니다. 몇십 배 이렇게 커지는 건 불가능해요. 제 기준으로는. 10배 기준이라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10년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은 안전하게 10배 그거는 큰 그림에서 지금에서 10배가 붙으면 시가총액이 이제 250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은 큰 그림을 두고 그거는 이제 크게 보고요. 단기간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제가 기대하는 그 시그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과 에코프로는 이미 대용주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만큼의 파괴력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커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10배 붙으면 공 하나 더 붙으면 많이 성장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0조, 400조 되나요? 한번 보고 갈까요? 얼마인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400조 되네요. 그쵸? 400조 되니까 지금 가격에서 10배, 12배, 13배 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많이 가면 15배도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영역이 아니고 저는 10년에 10배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매출액 20조에서 30조 나오게 되면 갈 수 있겠죠. LG 에너솔루션 시가 지금 2위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큰 그림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전 그리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 중요하죠?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그러니까 힘 빼고 그냥 걸어가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걔네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흔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매도가 10년 이상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3, 4합병을 하게 되면 얘네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안정적인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겠죠. 그쵸? 그 전까지는 조금은 힘을 빼시고 힘들어도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동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겨낼 겁니다. 그렇게 긍정의 파동을 보내세요. 힘 주지 말고 제발 아시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9.64 거래량은 52만 주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39.65 살벌하네요. 30, 33, 39 살벌하게 치고 있네요. 매매 비중으로 거래량은 17만 6천 주 오늘 1.4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삼형제의 수급을 보고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오늘 이상하네. 보면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집계가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현선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왔다. 매도가 나왔다 치자고요. 그래서 보면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개인은 137만 주. 조금 줄었어요. 얘가 예전만큼 그렇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도 100만 주, 기관도 99만 주. 약 한 200만 주 매도가 나왔네요. 연기금이 40만 주, 금융투자가 25만 주, 보험, 투신, 대동단결에서 얘네가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밀었으면 이제 14만 원,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14만 원, 15만 원이 거의 바닥이에요. 더 이상 밀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금방 칠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올라갈 겁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한 16, 17까지는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17, 18, 19를 돌파하기 위해선 무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돌파가 나오면 계속 달려나갈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그림,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똑같네요. 참 거지 같은 모습이네요, 이게. 어쨌든 요렇고요.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해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찔끔 4,700주, 8,800주 들어왔고요. 죄다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141만 주, 한 달 기준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만 5천 주, 기관은 132만 주 매도이다.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그들의 연관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의미를 두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수급을 더 안 좋고 공매도 매매 비중을 이빠이 올려서 털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만 보면 되십니다. 가치가 성장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인 저도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으니까 그냥 동행하시면 돼요. 본인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자, 제약도 기간 49,000주 매도. 외국인은 4만 주 매수, 개인은 8,700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사모펀드가 거의 대부분 기관 매도를 담당했고요. 얘도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34,000주로 보합,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었다. 이런 흐름이에요. 얘 또한 무관하지가 않겠죠. 지금 개인이 셀트리온 제약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은 큰 의미가 없다. 의미를 두자면 극단적으로 수급이 안 좋게 보이고 주가도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인다. 누가 보면 실적이 역성장한다. 더 이상 실적이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기업 가치가 창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유플라이마가 출시를 했습니다. PBM사 등재를 앞두고 있죠. 더불어서 유플라이마가 세계 최대 의약품 아직까지는 1위이죠. 이제 키트로이드에게 내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미국 시장만 20조가 넘어갑니다. 고농도가 85%이죠. 이제 실적이 성장해낼 수 있는 그림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 대형 호재이거든요. 대형 이벤트입니다. 반영이 안 됐어요. PBM사에 등재가 돼도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램시마이스 신약으로 허가를 받죠. 대한민국 자가면역 시장에 바로 100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얘는 신약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심지어 직판으로 확장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도 배그젤만의 시장으로 직판으로 확장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저기 뭐야, 3, 4병과 대형 M&A가 있죠. 그쵸? 이게 작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실적이 매출액 파이가 찔끔 성장했다가 영업이익과 수익성이 정체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해이거든요. 근데 주가를 밀었어요. 그러면 주가하고 기업 가치하고 괴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빠이. 이 정도로 벌어지면 반드시 옵니다. 이거 100%예요, 100%. 100%. 그래서 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저는요. 기업 가치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만 보시고요. 서정준 회장, 그리고 대표이사, 그 임직원들 보시고요. 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도 믿으시고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2년 반 동안 2년 반 좀 밀렸으면 어때요? 대형주는 3년 기준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올라갑니다. 힘 빼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운동하시고 땀 빼시고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